자, 이번 시간 3장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내용을 한번 페이지 101페이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절에 나와 있는 개념과 분류를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고 2절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 2절에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 이제 분류 원칙은 가볍게 1번에 종합의 원칙부터 5번에 병치의 원칙이 있다는 것 하나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03번에 저기 나와 있는 공동택 관리법령상 보존에 관한 문서입니다 해서 1번부터 쭉 7번까지 있는 것 중에 여기서는 지문 중에 지금 1번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보관 일세 관련돼서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관리비 등의 장보와 증빙 자료 하나만 확인하죠. 나머지 7번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보존에 관한 문서는 정의했지만 보존에 관한 연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03번의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관리비 등 해서, 자, 관리비 등의 저희가 장보와 그리고 저희가 증빙 서류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가 몇 년간 보관할까요? 그래서 관리비 등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 서류는 저희가 5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공동택 관리법령상 보존에 관한 문서에서 1번부터 7에 해당되는 지문 중에서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이제 04번에 가면 문서 보존이다. 그래서 저희가 3년, 2년 그리고 1개월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 중에 3년과 2년의 보존에 관한 문서, 그래서 문서 보존에 관한 거 일단 여기요. 저희가 첫 번째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비 등 관련 이 서류에 대해서 5년간, 그리고 교재 나와 있는 주문대로 저희가 3년과 2년에 관련 이 문서에 관한 부분에서 3년하고 2년에 관련된 문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3년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관련해서 근로자 명부, 근로관계 등의 중요 서류를 하수도법상 오수처리설과 정화조에 대한 방류소 수질 측정 기록을, 3번은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대장 및 안전진단 실시대장 기록을, 그 다음에 4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자라는 법률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훈련 기록이다. 그래서 일단은 3년은 지금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에 관련된 그 법령과 연관된 문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 3년을 보존하고, 한 장을 넘겨보면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 법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수도법 관련한 부분과 2번은 저희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의 크게 두 가지 법에 따라 문서에 관한 보존에, 일단 1번 수도법은 저희가 크게 문서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저수도 위생 상태, 두 번째 청소, 세 번째 수질 검사, 그리고 네 번째 수질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질 기준 위반 시 조치 기록이와 조치 결과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상의 네 가지 관련 기록 또는 문서는 2년을, 그리고 2번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가 작동 기능 점검이다 해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 정리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일단 문서에 관한 보존은 방금 살펴봤던 5년짜리 관련 내용 여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방금 교재를 통해 정리했던 3년 그리고 2년에 관련된 5년, 3년, 2년의 문서별의 연수 정도에서 그 관련 법에 관련된 문서명과 플러스 연수를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그 연수 짝짓기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5, 3, 2, 즉 5년, 3년, 2년 중에 어느 하나의 문서를 양가로 쳐놓고 혹시 기평으로 물어도 그 부분 한번 준비해 두자. 그래서 이제 문서는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하고, 이제 3절에 노무관리에 관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관리 3절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3절에 관한 건 지금 노무관리에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쭉 출발해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절이 끝나게 되면 사회보험,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예요? 통상 사회보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4대 보험이라는 표현에서 저희가 산재, 고용, 연금, 건강에 네 가지 그 사회보험에 관한 걸 4절에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여기 지금 바로 들어가게 될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요. 노무관리 규정이 끝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4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에 관한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노무관리에 관한 근로기준법부터 사회보험에 관련된 보험부터 해서 이 부분에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을 저희가 정리할 것, 이 부분은 일단 보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일단 그 전에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을 보시면 노무관리 사회보험 평균적으로 보면 3개에서 많을 때는 한 4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무관리 규정과 플러스 사회보험에서 이 두 가지 파트를 묶었을 때 저희 40문항 중에 출제 문항수가 3개에서 뭐 많을 때는 한 4개, 그래서 통상 한 3문제 정도에서 출제를 하는, 좀 많을 때는 4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0회 시험을 대비하니까 이전에 19회하고 18회,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보험은 지금 보면 저희가 19회 하고요. 그 다음에 18회 때는 아예 여기서 언급조차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회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17회까지는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에서 보면 여기 양쪽의 문화 그 파트를 저희가 종합으로 봤을 때 평균 3개에서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 사회보험, 여기 보면 이 사회보험은 저희가 지난 19회, 바로 전에 19회, 그리고 이전에 18회 때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어디서만 노무관리에서만 3개에서 한 4개 정도 문항을 출제했다. 그래서 17회까지는 양쪽 두 파트에서 많게 했어요. 평균 한 3개, 4개였는데 19, 18은 아예 사회보험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무관리 규정에서만 이 관련된 문항 정도 출제했다. 그럼 20회 시험만큼 이거 아예 버려버릴까요? 근데 17회까지는 거의 양쪽의 문항이 거의 두 개, 거의 양쪽에 둘이나 둘 하나 아니면 둘 하나, 그래서 3, 4개를 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20회는 안 나올 거냐? 글쎄요. 20회는 근데 이거를 버리기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보험도 정리해서 일단은 양쪽 모두 해서 3개, 4개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특히 이제 보면 사회보험 2년 연속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은 전혀 사회보험이 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2번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노무관리가 쉬고 사회보험 쪽이 나온다고 뒤집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번 20회 시험은 양쪽 모두가 다 문제 그 두 파트에서 3개에서 4개 문항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럼 양쪽을 모두 다 정리합니다. 근데 노무관리는 한 5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무관리 관련 법령을 정리할 때, 저희가 규정을 정리할 때 그게 5가지 법령을, 사회보험은 일단 그거 보면 주요한 것만 한다더라도 4개 법령을, 그러면 토탈 노무나 사회보험 총해서 9가지 법령을 정리하는데 그 9가지 법령 중에서 몇 개? 3개에서 4개다. 그러면 5, 4, 9가지 법령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세분의 쪼개기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보면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출지문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출지문과 연관된, 그래서 출제가 됐던 지문하고 연관 부분에서 연관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플러스 가능성 있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기출지문하고 그 기출지문이 이 부분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와 연관된 지문을 한번 묶어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가능성 있는 지문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는 걸로. 그러면 결국 요걸 말씀드린 것은 노무나 사회보험 하나하나 낱낱이 정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저희가 수업할 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문에 이 노무나 사회보험 특성상 제가 공동택 관리법령 같이 하나하나 낱낱이 정리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무나 사회보험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출 지문과 연관된 지문 하나 묶어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지문 위주로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위주로만 정리가 되면 거의 3문제라면 2문제를, 4문제라면 거의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3개가 나왔다면 한 2개를, 4개가 나왔다면 한 3개 정도는 이 부분만 정확히 다져도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저희가 2개 또는 3개는 건져갈 수 있다. 그래서 노무나 사회보험은 4개라면 3개를, 2문제가 나왔다, 3문제가 나왔다면
두 문제 정도 맞춰도 저희가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제자가 의도를 갖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은 이래서 이제 근로기준법부터 이와 같은 1번하고 2와 관련된 지문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첫 시작이 되는 저희가 근로기준법부터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근로기준법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합니다. 근로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로에 관한 기준을 정한 최하 이 기준 이하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어떤 근로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준 법으로 정한 기준 이하로 어떤 조건을 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건에 관한 마지노선을 정한 게 제시한 게 근로기준법이다 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보시죠. 용어 정의부터 가실게요. 용어 정의. 자, 일단 여기는 가장 첫 출발이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정의에 관한 부분 중에 일단 제가 지문에 3번 379.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어에 관한 지문 중에 보시면 그 지문을 보면 저희가 3번, 7번, 9번, 379 정도에서 379다가 3번에 저희가 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여기는 579입니다. 579 잘못 적었네요. 379가 아니라 579에서 579. 그래서 5번에 지금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조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목을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조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5번, 7번. 7번은 지금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7번의 평균 임금. 쭉 내려가면 9번의 통상 임금. 자, 통상임금 이제 보시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초음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저희가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용어 중에서 579 중에서 여기 특히 7번하고 9번입니다. 7번하고 9번은 지금 보면 용어에 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7, 9번은 용어에 관한 정의도 중요할 뿐더러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 자, 그러면 지금 적용 범위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7번이 지금 평균 임금, 그다음에 9번이 통상 임금입니다. 적용 범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보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장에 근로를 하다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다가 몇 년에 근무하고 나서 공동주택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는 돈, 물론 퇴직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뭘 주죠?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럼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은 두 가지, 7번하고 9번에 따른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 중에서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죠? 라고 했을 때 이때 기준의 임금은 무슨 임금을 저희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7구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정의 중요하다는 것이면 퇴직금 지급할 때는 무슨 임금이죠? 만약에 이 평균이 뭘로 바뀌면 틀린가요? 통상 임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퇴직금은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노무관리 규정 중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가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즉 여기는 이 주어지는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갈 수도 있고 통상임금으로 가서 그걸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즉 이 적용 범위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평균하고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노무관리 규정에도 그 지문이 나옵니다만 이어지는 사회보험에 가도 평균과 통상임금으로 4대 사회보험 관련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기준을 달리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579에 따라 용어 정의를 정리하실 때 7번에 평균임금하고 9번의 통상임금은 그 용어 정의 플러스 뭐까지 적용 범위에 관한 건데 가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등장을 할 건데
그 점은 좀 주의하셔서 저희가 정리하자 하나 보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3번에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근로계약, 2번은 동그라미 2번에 취업규칙, 동그라미 3번은 단체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근로계약 관련해 보시면 첫 번째가 근로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지문은 저희가 보면 근로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명관에 보면 저희가 취업규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저희가 3번의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보면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단체협약이네요. 네. 그러면 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취업이 이 세 가지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로조건을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 이 근로조건을 결정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고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죠. 여기서 이제 근로계약은 동그라미 1번에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만 하나 받으시게 해서 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의 무효라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자,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정했는데 그 정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이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뭘 따릅니까?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첫 번째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러면 취업규칙은 이건 어떻게 결정된가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기억. 취업규칙은 지금 모든 사업장에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여기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냐면 저희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에 누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이 상시 10명 이상의 콜더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즉 밑에 A에서부터 마지막 저희가 M까지 포함상은 버려요. 의미가 없다는 거에서 취업규칙을 기억할 것은 상시 근로자 몇 명? 10명 이상인 사업장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포함사항은 더 들어갈 일이 없다. 그래서 포함은 그와 같은 포함사항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자,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합니다.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 신고하냐면 동그라미 니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를 동의를 거쳐서 그래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기도 하고 변경합니다. 네, 해서 그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 정리해 놓으면 리얼. 취업규칙에 보면 이 취업규칙에 뭘 감안한 임금을 깎는 규정을 정할 수도 있는데 임금을 감안하는 규정은 이 기준을 딱 정해놔서 어떤 기준을 마지막 리얼. 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에 대해 임금을 감안하는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일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자, 취업규칙에서 임금을 감안하는 제재를 정할 때 지문은 지금 보면 1회 금액의 평균 임금 1일분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냐면 2분의 1을 그리고 1임금 지급 총액이 1임금 지급 임금 총액이 얼마?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총액이 1임금 지급기란 건 한 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내가 받는 한 달 급여의 임금을 감안하는 제재를 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게 한 달을 받는 금액 중에 얼마를 10분의 1을 저희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하는데 임금을 감안한 제재를 정할 때는 제재를 정할 때는 방금 봤던 취업규칙 임금을 감안한 제재를 정할 때는 일회 금액이 무슨 임금 방금 봤네요. 용어도 중요하지만 뭣도 이 적용 범위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임금을 감안한 제재를 정할 때는 무슨 임금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회 금액 2분의 1을 그리고 임금 총액이 얼마 한 달 급여했을 때 10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을 저희가 초과하지 못하게끔 해서 취업규칙 하나 정리하고요. 자, 단체협약. 동그라미 3번의 단체협약은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규정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 양가로도 마찬가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령상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이 세 개 관련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있는 지문을 몇 개에 따라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은 이 근로자 이상이면 사용자가 작성 신고하듯이 이 법령상의 단체협약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질 거냐. 그래서 지문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 저희가 여기는 기억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게 단체협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과 니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것은 디귿번에 단체협약의 당사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가 돼서 뭘 체결했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까? 체결의 일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일수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는 15일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일단 하나 봐두실 건 여기 보시면 지금 일수 15일입니다. 15일하고 하나만 더 연수 관련해서 2년이란 연수 한번 봐주시게. 2년은 무슨 말이냐? 자, 단체협약은 서로 간에 그 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이걸 정했다 하더라도 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그래서 유효기간에 관한 건 밑에 내가 보시면 동그라미 저희가 미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비읍.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음의 기간을 초과한다. 즉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물어보게 되면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간에 연수는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그러면 단체협약 관련 어떤 저희가 지문을 갖고 물었을 때 수치와 관련된 지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수 관련 15일, 그쵸? 신고에 관한 기한과 유효기간 관련해서 15일과 2년. 그래서 그 두 가지 한번 확인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고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고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다. 이제 관련 내용 몇 가지 설명드린 지문 외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서로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이 중에 순위를 정해놔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순위를 정하면 이걸로 1등, 2등, 3등을 정해놔야 2등이 1등에 대들게 되면 아웃. 마찬가지 꼴등이 3등이 있다. 3등이 예를 들어서 이 순위가 가장 낮은 순위한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순위가 두 번째와 첫 번째 규정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효라고 두 번째나 첫 번째 규정을 따른다는 즉 근로조건의 순위에 관한 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순위는 이게 정합니다. 법에는 뭐라고 정해 놓았냐? 한 장을 제가 넘겨가 보시면 자, 동그라미 저희가 4번 근로조건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란 건 요 세 가지가 모두 사업장에 있다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 순위에 따라 근로조건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부딪혔을 때는 뭘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취업규칙 우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로 하고 뭘 따라야 돼요?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기억, 니은.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법령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없다. 그러면 취업규칙하고 단체 협약이 충돌했을 때는 뭘 따라야 돼? 그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이 단체 협약과 부분에 충돌했을 때는 그거는 무효라고 뭘 따릅니까? 단체 협약을 따릅니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세 가지 근로조건의 결정 중에 가장 1등은 누가 돼요? 단체 협약. 그러면 단체 협약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중에 모두 그 셋 중에 1등을 이걸로만 1등입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이 1등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단체 협약의 관계 당사를 우리끼리 정해버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정한 내용은 아무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정한 걸 무조건 다 밀어낼 수 있다. 아니에요. 단체 협약이 일단 순위에서 그러면 봤을 때 1등, 2등, 3등의 순위로서 이런 근로조건 결정성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단체 협약이라 하더라도입니다. 단체 협약에서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의 순위에 가장 순위 높거든 단체 협약의 내용이 하더라. 이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방금 단체 협약 관련해서 저희가 10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저희가 리을.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 리을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죠. 순위는 단체 협약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러나 3번의 리을에 관한 규정에 또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냐. 그래서 107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3번 리을에 가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체결하게 되면 15일이 이거를 행정관청에 저희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신고했어요. 그런데 리을입니다. 3번의 리을.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은 물론 순위가 셋 중에 가장 높긴 합니다만 이 관청에 신고를 했을 때 이 단체 협약 중에 뭐예요? 단체 협약 중에 여기가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저희가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요 세 가지 근로조건에 관한 순위를 놓고 물어보았을 때 요 세 가지 관한 순위 가장 순위가 높은 건 단체 협약이지만 단체 협약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했던 그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단체 협약의 내용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순위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가지 지문을 하나 정리해 두십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세 가지인데 그 순위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계약 서류의 보존. 계약 서류는 좀 전에 저희가 했던 대로 양가로 4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은 중요서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이라는 지문을 줬을 때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연수에 관한 건 동그라미 1번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하는 중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관합니다. 해서 2번하고 3번은 그냥 통과하시고 여기선 이 근로기준법상 보존 저희가 서류에 관한 보존을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는 보면 저희가 3년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뭐라고? 근로기준법상이라고 단서를 주면 문서 보존은 무조건 몇 년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주어지는 법이 근로기준법령상 문서하게 되면 문서는 무조건 몇 년인가요? 여기는 예외 규정 없이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 내용을 쭉 체크해 보면 근로기준법이란 지문에 정하고 그 지문에서 문서에 관한 보존기간은 몇 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지문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서에 관한 종류는 신경 쓸 거 없이 문서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 하게 되면 3년 해서 문서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측에 사용증명서 교부에 관한 지문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동그라미 4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와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줍니다.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디귿. 여기서는 증명서 교부는 디귿하고 니은을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라면 그때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근로자 명부를 사용자가 작성하고 보관하려면 최소 몇 년, 며칠,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계약연원서를 작성 보관하다. 그래서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는 작성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증명서 교부는 30일 미만의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증명서 교부 요청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면 30일 이상 했다라면,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그리고 그 사업장에 퇴직했다라면 퇴직 후 몇 년까지만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은 퇴직 후 몇 년인가요?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 임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주는 데가 서로 간에 뭘 정하는데, 그중 임금에 관한 건 뭘까? 임금 밑에 보면 쭉 동그라미 1번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1, 3번은 그냥 큰 가볍게 보시죠. 1, 3번 갖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1, 3번만 한번 가볍게 본다면 동그라미 3번. 자, 사용자는 근로자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지급길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네, 부분인데요. 여긴 임금에서 하나 보실 것, 임금은 임금입니다. 임금. 자, 임금에서 볼 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임금은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임금 관련한 규정에서 보면 저희가 방금 보았던 저희 임금 등입니다. 임금 등에서는 제가 보시면 크게 한 네 가지 어떤 지문, 용어와 수치 관련해서 임금 등에서는 네 가지 정도 관련한 지문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볼까요? 첫 번째, 그러면 임금 등에 정리할 건 먼저 저희가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이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휴업이란 건, 여기 휴업의 의미는, 여기는 근로자 신분은 유자니까, 근로자 신분을 유효자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휴업인데, 그럼 이때 쉬는데 돈을 주나요? 그럼 저도 쉴래요가 아니라, 이때, 이 근로자 신분을 유효자 일정 기간 쉴 때 주는 걸 휴업수당이다. 그럼 이때는 이 휴업수당을 주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 잘못이다. 그래서 표현을 법에서는 지문 동그라미 4번.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어떤 귀책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휴업수당을 줍니다. 자, 그러면 휴업수당은 저희가 원칙 무슨 임금 얼마를 줍니까? 이때는 저희가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에서 임금은 저희가 평균 임금의 저희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 그러면 원칙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해당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주지만 꼭 100분의 70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은 평균이 100분의 70을 주지만 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해버린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임금을 저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저희가 휴업수당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저기 보고 있는 통상임금만큼은 여러분이 원칙 예외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리하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등장하는 부분이 앞으로 사회보험까지 무슨 임금이 얼마나로 딱 이거를 묻다듯이 잘라볼 수 있긴 한데 그중에 그러나 휴업수당만큼은 여러분이 원칙은 예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기만큼은 원칙 예외라는 지문을 통해서 임금 기준을 꼭 정리하자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입니다.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해서 동그라미 6번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임금 등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최우선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업장에 여러 개 채권들이 있을 건데 그 채권보다도 이걸 최우선, 가장 최우선 변제하고서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 이거를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지문은 보시면 저희가 8번 7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임금 지금 동그라미 7번은 채권의 순위에 따라 어떤 변제 순을 정해 놓았는데요. 8번은 그러면 그 채권의 변제 순위에도 불구하고 밑에 기억,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재해보상금 이 두 가지는 뭐야? 다른 채권의 어떤 변제 순위에 관계없이 뭐 하겠다는 거에서 방금 확인했던 최종 3개월분 임금이죠.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저희가 재해 입었을 때 주기에 가지고 있는 요 재해보상금 두 가지만큼은 뭐 하더라?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계없이 이걸 가장 최우선 변제 우선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세 번째 하고 그 다음 지급에 관한 지문에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급은 마지막 지문 동그라미 9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제금품을 지급합니다. 네, 지급하세요. 지급은 지금 나와 있는 며칠인가요? 저희가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이걸 지급하세요. 네. 그런데 14일에 지급에 관한 규정은 불과 예외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기간 원칙은 14일이지만 기간은 뭐 할지 이거를 저희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네. 어떤 경우라면 그래서 연장은 밑에 내가 보시면 지문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임금 등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에 요 네 가지 정도는 한번 꼭 체크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 정리해 두시고요. 6번부터 6번, 6, 7, 8 그리고 쭉 넘겨보면 9, 10, 11, 12까지 그래서 6번부터 저희가 12번까지 그래서 6에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6에서부터 야한가로 6부터 야한가로 12에 관한 것은 임금에 관련된 체불과 임금 체불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한 여기 그냥 참조로만 한번 확인하시게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뭐 100%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임금에 관한 체불까지 정리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무관의 5개 법령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그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불에 관한 것들 교재에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6에서부터 12에 있는 체불과 관련된 부분에 따른 내용을 한번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걸 하고 저희가 12번까지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가볍게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용은 그러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번까지 체크한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